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임동성입니다. 오늘 9월 10일 화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현재 시황부터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은 어제보다는 좀 둔한 느낌이고요. 전장에는 좀 굉장히 괜찮았습니다만 후반 들어서 중후반 들면서 약간의 힘 자체가 좀 약하게 돌아선 듯한 느낌도 살짝 듭니다. 0.3%가 올라 있습니다. 코스피 투자 주체별로 보면요. 역시 외국인의 매수세는 오늘도 더더군다나 뜨거워졌습니다. 4,921억 원, 이 기세는 5천억 원 훌쩍 넘겠는데요. 반면 코스닥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세 폭은 오늘은 그다지 있지 않습니다. 약보합세로 0.07포인트 제자리 걸음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이 매수세로 전환을 했다는 점이 눈에 띄네요. 128억 원 순매수. 하지만 기관은 역시 480억 순매도로 계속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달러 환율 보겠습니다. 1.7원이 내리면서 1085.1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네, 장 마감을 1시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샘플러스 멘토분들 무료 방송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드릴지 화면으로 보고 듣겠습니다. 아직도 종목에만 집착하십니까? 돌직구 종목 분석은 물론 지수 베팅으로 수익 내는 방법까지 나무르 멘토와 ETF 한 달 수익률 10%에 도전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샘플러스 나무노 멘토입니다. 자, 오늘 지금 오후 2시 통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이 좀 밀리고 있습니다. 그죠? 코스피가 장 초반 좀 상승세 나타나다가 결국 지금 밀리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요. 아무래도 기관들의 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400억 정도의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즉 상승시마다 강하게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프로그램적으로도 한 1,200~30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형적으로 시장의 힘겨루기 양상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그간의 선물 매수했던 부분에서 이익 실현하기 위해서 마지막 어떤 피크를 치기 위한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반면에 기관의 입장에서는 이 투신권을 중심으로 환매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아무래도 지난 지수가 떨어지기 전에 펀드를 가입했던 사람들의 대규모 환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로 예금하시다가 펀드에 가입을 했는데 이거 웬걸 이자가 나오기는커녕 원금이 날아갔다. 아이고 무서워라. 그러다 보니까 본전이 들어오면 이제 주식 같은 걸 안 해야지. 그래서 예금을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에 대한 대비로 일단 투신권이 이제 매도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이고요. 이 투신의 매도는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2,000포인트까지 근접하고 있는 지수이기 때문에 오늘로서 끝난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고요. 만약 내일도 상승한다면 역시 투신권들의 매도가 좀 나올 가능성이 많고, 과연 내일도 외국인들이 이 정도의 매수를 강하게 할 수 있느냐. 선물 옵션 만기를 하루 남겨둔 게 내일인데 이 정도의 강한 매수를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다소 좀 부정적인 어떤 관점으로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에 맞춰서 현재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도요. 일단 한 번은 잘라줘야 되는 자리. 아침에 지금 공개방송에서 코덱스 레버리지가 12,000원 선이면 이제 더 이상 가기에도 힘이 붙이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단순히 내일 더 갈 수 있느냐 하면 내일 더 갈 수도 있겠죠. 물론 미국 증시가 상승한다든가 여타의 조건이 좋아진다면 더 갈 수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더 가더라도 힘은 분명히 떨어진다는 거죠. 미국의 상승치보다 현재 이제 상황을 보시면 미국의 상승과 그리고 중국의 상승 같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현재 미국의 나스닥과 S&P 500 선물이 또 강보합선을 유지시켜주고 있는 지수거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1.3%. 이러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지수가 좀 우호적으로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단계인데, 이 기관들의 투신권을 비롯한 기관들의 매도가 많이 나오니까 낙폭이 급격히 축소되는 걸 지금 확인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분명히 이 장세에서 레버리지가 더 올라가더라도 지수의 어떤 강한 힘을 갖고 올라가지는 못하고 일정 부분 이제 후퇴될 가능성이 많다. 물론 이제 지수가 급락으로 들어올 거라고는 저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분명히 지수는 어느 정도 밀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 초반 제가 일단 매도해야 될 종목들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군들 그리고 단기 급등한 민감주 위주로 좀 고점이 형성되면은 매도하자 이렇게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조선 그리고 건설주 같은 경우에도요 좀 상승폭이 커지는 종목들은 좀 매도를 해서 현금을 한번 확보를 하자. 이 현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보다는 유틸리티나 그리고 뭐 통신, 필수 소비재 쪽으로 옮겨가자. 현금을 계속 가지고 있기보다는 지금은 코덱스 레버리지를 하시는 분들은 레버리지만큼은 현금을 확보해야 되겠지만 주식만 하시는 분들은 종목 팔고 현금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수가 급락보다는 점진적으로 좀 찌그러진다 이렇게 볼 수 될 가능성이 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찌그러진다는 것은 순환매가 방어주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이나 유틸리티 쪽으로 접근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는데 지금 KTNG나 가스공사 그리고 한국전력 등의 종목들은 일단 강보합선이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 통신주가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통신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가격이 좀 떨어져 있을 때 사고 그다음에 순환매가 도는 지점에서 1차적으로 한번 다시 매도 타임을 잡아보는 이런 투자가 지금 현재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제 무료 그 방송 공개 방송에 오신 분들 중에서 특히 이제 애를 좀 많이 먹이고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들 종목들을 제가 워렌 버핏의 주가를 구하는 방법으로 적정 주가를 쭉 뽑아봤습니다. 쭉 뽑아가지고 이게 참여하신 분들께 이렇게 한 종목씩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참고로 이렇게 좀 하시라고 짧게 말씀해 드리면은요.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 이제 처음에 지금 주가가 36만 7천 원 정도 하고 있는데요. 예,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적정 주가가 40만 5천 원에서 54만 원 정도 나오더라. 그래서 40만 5천 원에서 54만 원까지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있더라. 이런 모습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좀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종목 분석하면서 조금 우려 섞인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낮은 가격이 나오더라는 거죠. 예, 적정 주가를 이제 워렌 버핏의 방식으로 풀어봤을 때는 약 12만 원대까지 나와 있다. 그래서 지금의 상승 주가는 어떻게 나와 있는 거냐면 테마라는 것과 3분기 기대감에 나온 주가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생각을 해서 투자하시라고 이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기타 SBS 미디어 홀딩스 같은 경우도 3,750원에서 5,000원 정도 잡아드렸고요. 하나투어 가지고 계신 분도 계셨는데 하나투어 같은 경우 지금 가격이 오늘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혹시 하나투어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면 제가 이게 적정 주가를 뽑아 보니까요. 55,000원에서 41,000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내재가치 워렌 버핏의 방법으로 뽑았을 때 41,000원에서 55,000원 정도 나온다는 것은 지금 현재 61,500원인데 이 가격도 아직은 조정이 다 끝났다고 보기에는 분명히 내재 가치보다는 높은 가격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말씀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이제 저희 방 회원분들께 좀 안전하게 지금 장세는 어느 정도 리스크가 좀 커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안전한 종목으로 좀 2주에 5%, 2주에 한 5%만 먹자 대신에 좀 안전하게 먹어보자 해서 추천해드린 종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이 KB금융입니다. 오늘 이제 좀 사고가 터졌죠, 그렇죠? 굉장히 수상합니다. 이거 외국인 ELS 장난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일단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설명해 못 드리겠지만 통상에 지금의 이러한 액션 이후에 충분히 또 올라갈 가능성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한 2주에 5% 정도 수익률을 바라보고 들어가는 거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고요. 또 하나의 종목은 이제 하이트 진로를 말씀해 드렸습니다. 가격은 현 가격대 부근이 될 것인데요. 예, 이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도요 적정한 어떤 그
수급과 타이트한 수급이 본격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역시 주가도 이제 회복의 흐름들이 점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한 2주간 정도의 한 5% 이상 정도. 지금 5%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은 향후 지금부터 2주간의 지수가 그렇게 썩 안전하고 강력한 장세가 나올 것으로 저는 기대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고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는 국면에서 조금이라도 이익을 얻어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저희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이 좀 안정적인 그리고 좀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측면에서 KB금융과 그리고 IT진로 이렇게 선정을 해드렸습니다. 자, 모쪼록 모든 투자자분들이 항상 좋은 수익 많이 나시기를 바라겠고요. 항상 어려움이 있다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의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서 항상 노력할 것이고요. 그래서 좋은 인연이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를 시청하는 모든 시청자분, 장 마감까지 전부 다 상한가 한 개씩 나오도록 꼭 빌겠습니다. 이상 샘플러스의 남은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의 흐름도 좋습니다. 과연 내일 장에서 또 가장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종목은 무엇일까요? 내일은 1등주 시간에서 SK증권 명동 PIB센터 김민수 차장께서 알려드릴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장에 따른 투자 전략부터 세워주십시오. 예, 일단 오늘 시장도 뭐 거칠 것이 없습니다. 외국인들 매수세 한 14거일째 들어오다 보니까 상승세는 계속 지속되는데 아무래도 이번 주에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있고 그리고 이제 단기적인 상승세가 지속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떤 피로감이 조금 겹쳐지면서 외국인들 매수세가 지금 현재 규모로 봤을 때는 규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탄력적이진 않은 게 조금 아쉽긴 한데요. 지금 현재 5천억 정도가 좀 돌파가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래도 시장 탄력은 조금 좀 주춤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지만은 역시 외국인들 매수세가 지금 어떤 매집 단계의 형태를 띈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직 본격적인 시세의 분출 국면들은 나오지 않았다는 점들이 오히려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될 측면들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일단 지금 추세 흐름들은 계속 양호하다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일단 그 주변 변수들,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은 이번 주 특히 이제 이탈리아 관련돼서, 이제 총리와 관련된 어떤, 대법원 쪽에서 판결이 좀, 아직 유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관련된 얘기들이 이제 유럽 시장에서 이탈리아 전국 불안,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떤, 이탈리아가 유럽 시장에 다시 어떤, 지금까지 이행 조건 쪽에 하나였었던 어떤 긴축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못하게 되면 다시 한번 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은 너무 그쪽이 초점을 맞춰보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일시적인 모습들이 아닐까라는 점은 일단 염두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시리아 관련돼서 나오는 얘기들, 특히 하원 쪽에서는 그렇게 시리아 공격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공격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어떤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들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관점들 지금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저희가 또한 이제 추석 때 연휴 첫날에 아무래도 좀 중요한 미국에서 FOMC 회의 관련된 어떤 양적 완화 출구 전략과 관련된 축소와 관련된 흐름들이 먼저 발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쪽에서 이제 아무 일 없으면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그 출구 전략과 관련돼서 축소 쪽으로 언제 좀 가닥을 잡아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또 변동성은 장중이나 시장의 어떤 충격들은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관점들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미리 말씀드렸던 어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이번 주 목요일 날 있는 상황들인데 그 만기일 관련돼서 지금 일단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 흐름이만큼 단기적으로 추세에 따른 어떤 차익 매물 중심으로 하루 이틀 정도는 들어올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은 그게 어떤 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단기적인 어떤 이격 조절에 따른 어떤 그런 변화가 아닐까라는 관점들로 봤을 때는 일단 물론 지금 상황에서 이어지고 있는 이제 프로그램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면서 그에 따른 어떤 일시적인 단전 효과, 어떤 그런 변화에 따라서 시장이 단기적으로 변동이 좀 커질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추세는 외국인들 매수세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 그렇게 크게 부정적으로 볼 요인들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현재 중국 시장의 양호한 경제 지표들 계속 발표가 되고 있죠. 근데 중국 시장의 경제 지표는 일단 유럽이 바닥을 확인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경제 지표가 양호하게 되는 모습들 쪽에서 중국이 아무래도 유럽 수출의 한 27% 정도를 차지를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떤 호조된 모습들이 또 연쇄적으로 같이 이어진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국내 시장의 끼치는 여파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어떤 실물 경제 중심으로 변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국인들 매수세가 같이 기반이 되면서 주가가 움직인다라는 점에서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흐름에서 또 하나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환율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1,100원대 환율에서 지금 계속 워낙 강세가 진행되면서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어떤 환율에 대한 메리트는 상당 부분 좀 떨어져 있는 상황들인데 오히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서가 아니라 오히려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더 진행되고 어떤 국내 경제 기반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들이 이어지면서 또 워낙 강세가 더 추가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에 따른 흐름들은 염두를 좀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무조건 지금이 악재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 이제 자동차주라든가 그리고 수출주 쪽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소폭 어느 정도 좀 부담은 될 수 있는 시점까지는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들도 조금씩 눈여겨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지막으로 대형주와 중소형주, 특히 지금 시장이 코스피 중심으로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대형주는 계속 가는 종목들을 움직이는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중소형주가 전혀 그를 좀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소외가 많이 되어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개인들,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중소형주 쪽에서 매수세는 상당히 좀 약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들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중소형주 쪽에서 비중이 많다라고 하게 되면 반등시에 좀 덜어내셔서 특히 실적 흐름들을 계속 체크를 해보시면서 어떤 실적이 기반되지 않는 종목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덜어내셔서 오히려 경기 민감된 대형주 중심으로 계속 조금씩 바꿔타는 전략들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이제 1980선에서 2000선 상당히 저항이 좀 심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선 지난주에도 그랬고 지지난주에도 그랬고 역시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계속 보유 전략 그리고 눌림목 매수 전략 계속 유효하게 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1등 종목 요즘은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기계업종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중국 경기 회복 계속 가시화되고 있고 거기다가 미국 쪽에서의 어떤 경기 회복까지 같이 어떤 가시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에 따른 가장 중점적인 변화는 어떤 그 기계업종 쪽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과거에는 두산그룹주가 상대적인 어떤 천덕꾸러기 쪽으로 많이 좀 됐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그게 지금 빛을 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두산인프라코아 조금 넓게는 두산중공업, 두산까지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그 굴삭기 관련 그 유압기 쪽에서의 그 동양기전 주목을 해봐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중국 경제 지표와 관련된 흐름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화학주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화학 관련된 쪽에서의 변화들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LG화학이 그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 쪽까지 가세가 되면서 주가가 빠르게 올라왔는데 한 6주 동안 배터리 공장이 가동이 중지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에 대한 모멘텀들은 계속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밀리게 되면은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접근하는 전략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건설주입니다.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라는 흐름들이 좀 있는 모습들인데 그래도 업황이 바닥을 확인했다. 그리고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 변화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강한 흐름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너무 많이 오른 거기 때문에 따라서 하긴 좀 그렇다고 한다면은 계속 일단 5일선 이탈과 함께 5일선 중심의 지지권 그리고 그 이하대에서의 어떤 단기 눌림목들 흐름에서 계속 비중 확대해 나가는 전략적으로 그렇게 보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자 기계업종, 화학 그리고 건설 요즘 상당히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턴어라운드에서 빛을 보는 것이 상당히 이채롭습니다. 자 내일장 1등 종목으로 오늘 영보화학 준비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영보화학은 과거에 어떤 그 세종시 관련 테마주 쪽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인데, 그보다는 조금 더 실적 흐름들이 빠르게 안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그 가교 발포 폴리올레핀 폼 전문 제조업체인데요. 말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자동차 내장재, 그리고 건축용 보온재, 그리고 최근 많이 이슈가 됐었던 건축용 층간소음 완충재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근 쪽에서 어떤 그 층간소음 완충재 이쪽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중요하게 보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히 주택 건설 기준에 관한 어떤 규정에 대해서 강화를 정부가 했었는데요. 그에 따른 어떤 수요 관점들, 특히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서 바닥 두께를 210mm 이상 해야 된다는 관점과 함께 그와 함께 완충제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 계속 강조가 되다 보니까 주가 흐름들, 실적 흐름들 양호하게 좀 이어진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상반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순이익이 49억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작년 2012년도 한 해가 50억 정도 순이익을 냈었는데 상반기에만 49억이다라고 하게 되면 양호한 실적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이 추세로 가게 되면은 적어도 한 80억에서 100억 정도 순이익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시가총액 720억은 저평가의 흐름을 띠고 있다는 관점들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흐름들 쪽에서는 일단 주가가 최근에 한번 그 계단식 상승세를 보인 이후에 최근에 좀 눌림목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런 쪽에서 거래가 완전히 어떤 그 변화가 없는, 그러니까 좀 거래가 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눌림목에 대한 확신에 대한 모습들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 오히려 거래가 살아나기 시작하게 되면 주가는 반등세가 좀 더 이끌어지는 어떤 그런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목표가는 4,000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조금 짧게 잡아서 3,450원대로 직전 저점대가 이탈하는 21선이 이탈하는 가격대를 손절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영보화학에 대해서 오늘 추천 정보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지난번에 추천하셨던 SGNG가 수익률이 무려 18.7%, 거의 뭐 20%에 육박하는 고수익을 이미 거뒀습니다. 목표가에도 근접해 있는데요. 어떻게 해볼까요? 예, 지금 현재 그 SGNG 같은 경우 주가 흐름들 한 이틀 전에 상한가가 들어가면서 주가 탄력 양호한 모습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여전히 단기적으로는 실적 흐름과 함께 긍정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아직까지는 죄송합니다. 아직까지는 그 5,500원대 이상까지는 들어가기가 좀 무리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여전히 한 5,000원대 이하 쪽에서는 매수 기회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지금 갑자기 기침이 좀 심하셔가지고 말씀 있기가 좀 힘든데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보다 더 상세한 말씀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의 김민수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계속해서 테마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샘플러스 정대희 멘토를 연결하겠는데요. 오늘 풍력 관련주의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정일장 테마톡톡 정대희 멘토입니다. 네, 이 풍력 관련주 상당 기간 이제 시장에서는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는 않았던 건 테마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요즘 들어서 또 다시 좀 좋은 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상승 배경부터 먼저 청하겠습니다. 일단 상승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배경은요, 업황 개선 효과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업황 개선 효과가 나오는 이유는요, 최근에 그 유럽 경기 회복과 함께 해상 풍력 시장에 되는 그 해상 풍력 시장에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고, 또한 최근에 미국의 그 보조금 정책 완화, 즉 풍력공사가요, 예전에는 완공이 됐을 때 보조금을 주는 혜택, 즉 세금 감면 제도를 줬었는데요. 이제는 착공 시기부터 그 보조금을 적용하겠다. 그래서 연말까지 착공하는 풍력단지가 급증할 거라고 좀 판단이 되면서 이러한 기대감들로 인해서 주가가 좀 상승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풍력 관련주, 향후 전망이 밝다고 내다볼 수도 있을까요? 어떨까요? 일단 최근에, 일단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략 같은 경우는 좀 중기적인 관점과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이유는 아직까지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동반되지 않았고 단지 기대감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향후 실적이 동반이 된다면 분명히 상승 추세를 이어갈 거다라고 좀 전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내년부터 이러한 업황 개선 효과가 큰 폭의 성장세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은 되긴 하지만요. 아직까지 그렇게 실질적으로 마음에 실질적으로 시장이 실적으로 동반되지는 않고 있고요. 하지만 풍력 시장이 회복되는 이유는 이런 미국의 보조금 정책에 따라서 미국이 올해 4,000메가와트에서 내년엔 7,700메가와트까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해는 좀 풍력 공사의 비중이 좀 5%였는데요. 내년에는 약 17%, 18%까지 이쪽 풍력 설치량이 증가할 거라고 일단 내놓고 있고요. 또 최근에 그 세계 1위 풍력 발전 기업인 베스타라든가 노르덱스 그리고 가메사 등의 글로벌 기업들의 주가가 2에서 5배 정도 좀 급등한 거에 비해 현재 국내 풍력 관련주는 주가가 아직 미비한 수준임은 틀림없습니다. 또한 풍력 시장이 그 유럽과 미국뿐만이 아니라 오세아니아, 남미 등 전 세계적으로 저변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것들이 좀 실적과 동반되면 친환경 에너지 효율화가 대두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또한 최근에 에너지 저장 장치의 가격 하락, 그동안에는 그 에너지 저장 장치가 가격이 좀 비쌌는데요. 이러한 것들의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풍력 발전을 통해서 만들어진 에너지를 좀 에너지 저장 장치로 보관을 했다가 피크 시간대 좀 에너지를 보급할 수 있기에 더 수월해졌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두 가지 모멘텀들로 인해서 좀 실적으로 동반될 수 있다. 그리고 주가 자체도 현재 지금 많이 바닥을 다져오면서 낙폭과대가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중기 관점에서 분할 매수 관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풍력 관련주 꽤나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요. 어떤 종목을 타표로 꼽으십니까? 자, 저는 일단 태용이라는 종목을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태용하고 현진소재, 용현BM, 동국 SNC 이런 여러 가지 풍력 관련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탑픽 종목은 일단 태용이라는 종목을 좀 뽑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올해 매출액이 좀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이 좀 증가가 좀 예상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좀 매수 포인트를 먼저 좀 잡아드리면요. 현재 지금 26,200원입니다. 현재 충분하게 이 가격이 매수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좀 주가가 전고점 앞에 있기 때문에 좀 약간 부담이 되지 않는 가격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현재 가격대부터 24,000원까지 좀 분할 매수, 즉 요 부분에서 이제 좀 요 박스권 부분에서 분할 매수를 좀 해주시고요. 손절가는 23,000원 정도로 좀 잡아주시고, 목표가는 최근에 고점 자리인 26,850원 정도가 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미 좀 목표가가 좀 도달이 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는 약간 좀 수정을 해드리면 32,500원 정도까지 다시 한번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태용에 대해서 관심 가장 돋을 만한 종목이라는 말씀을 덧붙여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대 멘토와 함께 풍력 관련주의 상승 배경과 그에 따른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코너입니다. 그동안 추천받았던 종목들의 수익률부터 먼저 점검합니다. 네, 어버반도체는 아직까지는 제자리 걸음하고 있고요. 유진로봇과 한국토지신탁이 1.4 그리고 2.9%의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비상교육이 손절가 터치하면서 마이너스 9.4%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진우 팀장이 오늘의 위너가 됐습니다. 네, 자 그럼 매주 화요일 종목 추천하시는 JB스탁의 이정복 대표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이정복 대표님께서는 유진로봇에 대한 그 사랑이 아주 그냥 굉장히 크신 것 같습니다. 꽤나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지만 또 이게 수익이 좋게 나오니까 다행이다 싶습니다. 1.4% 지금 수익이 나 있거든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해볼까요? 네,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도 2,915원 이상 이렇게 급등을 했었었는데 아직까지 완벽한 준비는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로봇 산업에 대한 좋은 뉴스가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요.
유진 로봇 얼마 전에 HT에서 나왔지만 그 로봇 청소기에 대한 기술력은 역시 독보적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로봇 산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 37조에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 지속적인 좀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보유하시고 계신 분이라면 단타보다는 좀 중기적인 관점, 뭐 한두 달 보유하는 관점이 오히려 더 좋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평선 같은 경우도 모든 이평선이 좀 수렴이 되면서 120에서는 강하게 한번 돌파할 그런 구간이 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매기가 코스피 쪽으로 좀 몰리면서 코스닥 종목에 대한 좀 매수세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지속적인 홀딩 전략이 좋아 보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한 아쉬움과 함께 홀딩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새로운 종목 카프로라고요? 네, 오늘 이제 코스피 200 종목 카프라는 종목을 한번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이 종목 나일론 원료에는 이제 그 국내 유일 생산 업체인데요. 국내 총수의 91% 가량은 이제 나일론 제조 업체 후성 코오롱 인더스터리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여기 석유화학 업황이 좀 부진하면서 나일론 수요가 좀 감소하면서 매출이 좀 둔화가 됐는데 주가에 충분히 선반영이 됐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량 경량화 소재로 이제 원재료로 이제 카프로락탐 중장기적인 수요 확대에 좀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코스피 종목에 대해서 화학주, 조선주, 건설주 대부분 종목들을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아직까지 그 기관하고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큰 반등은 나오지 않았다고 좀 판단이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신다면 월봉을 보더라도 월봉 바닥을 찍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봉상으로도 현재 쌍바닥 구간에서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해주고 있고, 금일 같은 경우 외국인이 좀 집중적인 매수가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매수가를 오늘 종가로 좀 편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7,6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로는 8,8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카프로락탐 생산을 하는 카프로, 오늘의 이정복 대표님의 추천 종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정복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장의 추세를 여러분께서 정확히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추세매매 달인 코너입니다. 오늘 JB스탁의 박효진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의 추세를 읽고 쫓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점들을 주목해 봐야지만 추세매매에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네, 특히나 9월장에 들어서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많이 들었다시피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 되지 않을 것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실제로 좀 뚜껑을 열어봤더니 또 외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좀 정고점에 육박하게끔 굉장히 좀 탄력적인 모습으로 올라와주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만 봤을 때도 오전장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이 또 적극적으로 매수 유입이 되면서 1990선을 좀 회복을 해서 다시 한번 좀 돌파를 계속해 나가는 게 아니냐라는 좀 기대감을 저 역시도 갖게 했는데, 오후장에 들어서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개인과 기관에서 차익 실현 매물 그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외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매수는 유지를 하고 있었지만은 매도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는 지금 보합 수준에서 강보합권 정도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투자자별 매매 종합을 한번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인이 또 같이 유입을 해줬습니다. 하지만은 좀 반갑지는 않아요. 왜냐면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코스닥 시장이 부족한 것은 수급입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날에 또 외인이 코스피도 매수를 해주고 코스닥도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매수세가 유지가 될 수 있을지
투자자분들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수급상으로 제가 잠깐만 좀 언급을 해드리자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시가총액 대형주였죠. 그쪽 부분이었던 IT나 자동차주 쪽으로 중점을 두고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좀 아시아 그 국가들 뭐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경제 지표가 호조세를 보임에 따라서 경기 민감주 쪽으로도 확산되어서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러한 업종이 바로 화학과 건설과 철강이라는 것입니다. 업종 지수에서 우리가 봤을 때도요 꽤나 좀 상승폭이 큰 것을 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좀 경기 민감주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고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라온 거의나 좀 업종 내 1등 주들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매수하시기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주가 조정 시에 비중을 확대하시는 전략도 좋아 보이고 그게 아니라면은 같은 업종 내에서도 수급이 아주 외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는 안 했대. 실적이 좀 개선되는 그런 종목들 발굴하셔가지고 매수를 하신다면은 꽤나 또 매력 있는 종목을 찾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외인의 수급이 대형주에 몰려 있다 보니까 동반 상승, 그러니까 양시장이죠. 코스피와 코스닥이 함께 동반 상승을 하기에는 약간 시기가 좀 이른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셀트리온을 포함을 해서 시총 상위 종목이 지금 주가가 부진을 하고 중소형 업체들의 그 상반기 실적이 또 암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는 특히나 코스닥 종목들 많이 갖고 계시는데 신뢰도가 지금 지수 그 모양새를 봤을 때는 좀 많이 실망감이 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이 추세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코스피가 먼저 그 강한 추세를 형성을 해서 코스피 2000을 좀 상향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코스닥도 좀 수급이 개선되고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다음 주죠. 17일과 18일에 있을 FOMC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 방향성이 좀 설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사하게 그 FOMC가 통과될 수 있는지도 우리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은 우리가 지수를 어떻게 갈 것이냐라고 이렇게 좀 하는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실적밖에 좀 믿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적을 근거로 해서 개별주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발굴을 하셔서 투자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어떤 종목들이 현재 추세에 딱 들어맞는 그런 종목들로 이렇게 선별이 되는지요? 네, 추세 매매 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그런 그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적으로 집약을 해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종목은요, 한화케미칼 가지고 왔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지금 화학주 쪽으로도 매기세 많이 외인들 매기세 쏠리고 있는 있는데 1등주인 LG화학 지금 사기가 우리가 좀 많이 부담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같은 업종 대비해서 외인의 매수세가 그다지 아직까지는 많이 유입이 되지는 않았지만 성장 모멘텀과 좀 스토리가 유효한 종목을 제가 한번 찾다 보니까 그 종목이 하나케미칼에 좀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나와봤고요. 일단은 실적이 굉장히 좋다. 3분기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2.67%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예상치가 3분기 영업이익이 직전 동기 대비해서 163%가 증가를 한 834억 원을 기록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저밀도 폴리에틸렌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국내 업체들 중에서 가장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 하나케미칼의 경우에는 이 저밀도 폴리에틸렌이 타 그 합성 수지에 비해서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공부를 할 때 톤당 $100가 더 비싸다는 또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 개선 앞으로도 좀 이어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계절적 비수기인 유통 사업을 제외를 하면은 주력 제품이 또 시황이 호조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포함해서 전 사업 부분이 골고루 실적 개선이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하나케미칼 기술적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봉상으로 봤을 때에는 오늘 갭 상승을 하면서 전고점 부근이 19,500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봤을 때는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에는 이게 좀 매물 소화 거치고 올라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생각을 달리하는 게, 계속적으로 지금 17,000원 부근에서 바닥을 다지고 주가가 우상향해서 올라오는데 거래량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주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봉을 봤을 때도요, 지금 60주선 얼마 만에 회복을 한지를 모르겠습니다. 60주선도 회복을 했고, 월봉으로 봤을 때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바닥만 몇 회를 확인을 했는지를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장기 이평선 간의 이격이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추가 상승도 가능한 구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종목을 선정해서 가지고 와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한국가스공사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경기 민감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또 방어주에 속하는 한국가스공사를 들고 왔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은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고 싶은데, 일단은 좀 계절적인 수혜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코스피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FOMC 결과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이 출렁거릴 수가 있는데, 그때 내가 좀 계좌를 벌어놨다면은 지켜내는 포트도 구성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어주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한국가스공사를 선정을 해서 가지고 왔는데, 지금과 같이 지금 저는 가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좀 아침 저녁으로 많이 추운 거를 느끼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남방주가 좀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는 제약주나 감기 관련된 백신 관련주들이 좀 테마성으로 해서 엮이는 종목들이 있는데, 테마에만 우리가 너무 단기적 그 이슈에만 집중을 하지 마시고 실적 개선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한국가스공사인데, 올해 그 연초부터 해서 수익률만 치더라도요, 지금 연초 대비해서 마이너스 23% 가량이 하락을 했습니다. 많이 오르지 못한 상황이고요. 올해 예상 실적도 지금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7% 가량 상승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수급상으로도요, 대차 잔고가 지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인 수급 불안 요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좀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한국가스공사 매수 지금도 가격적으로 부담이 없는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좀 가지고 왔고요. 기술적인 흐름을 봤을 때에도 지금 6만원 선 매물 소화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여기를 좀 돌파를 해줘야지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하시고요. 제가 형 구간에서 조금 더 꼽아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수급이라는 것이죠.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횡보 구간을 좀 거치고 있는데, 장기 투자 성격의 그 보험이나 연기금이 그 구간에서 연일 또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라는 거. 그러면은 시장이 조금만 어려워지더라면은 이런 종목들이 또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관심 있게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고요. 세 번째 종목은 제가 KMH라는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지금 520선에서 530포인트에서 횡보세를 보임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3분기 실적 어떤 게 좋을 것이냐, 이렇게 종목을 찾고 있는데, 그 종목에 좀 적합한 종목이 바로 제가 오늘 갖고 나온 KMH라는 종목인데, 방송 송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금 HD 송출 전환에 따라서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좋은 흐름 보여주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나와봤고요. 그리고 다른 좀 개별적인 호재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경제와 팍스넷에 인수를 했습니다. 이를 통한 또 시너지도 우리가 한번 엿볼 수가 있겠고요. 기술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에도 오늘 좀 오후장에 밀려서 상승폭을 반납을 하기는 했지만, 계속적으로 주가가 추세는 무너뜨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승과 눌림을 반복을 하면서 121선만은 지지를 해주고, 그리고 주가를 끌어올려줄 때 지금 기관도 함께 매수에 나서고 있고, 외인 또한 함께 매수에 나서고 있어가지고 수급적으로도 좀 탄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종목이라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추세 종목으로 한화케미칼, 한국가스공사, KMH 세 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목을 고르실 때 풀에 꼭 담아 놓으시고 점검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계속해서 오늘 말씀하실 종목은 어디일까요?
네, 오늘 제가 포트에 편입을 하려고 가지고 나온 종목은 보안 장비 업체인 코콤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보안 사업을 영위를 하다 보니까 CCTV 관련해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중에 우리 사회가 극도로 좀 불안해지고 극악무도한 그 사회 범죄가 증가할 때마다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러한 것도 좀 투자 포인트로 찝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신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관련된 사업명을 말씀을 드리자면 LED 조명 그리고 그린 리모델링, 시스템 통합 같은 분야에서 또 신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에 따라서 이 LED 조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요. 이 코콤이라는 종목도 관련 이제 매출 부분에서도 작년 비해서 지금 2배가량 올해 좀 성장을 할 것이라고 회사 측은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유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외에도 또 관광, 호텔, 태양광 산업 등 신규 사업을 또 추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좀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향후의 성장 모멘텀을 만들려는 또 회사의 노력이 보이고 이렇게 좀 사업을 다각화함에도 불구하고 실적,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또 꾸준하게 유지를 잘 해주고 있다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집어드릴 수가 있겠고요. 기술적인 흐름을 한번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8월 5일 고점을 찍고 그 전에는 좀 변동성이 큰 모습이었지만은 실적도 좋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좀 코스닥 시장이 밀리면서 함께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2,900원대에서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급하게 좀 주가가 떨어졌고 아직까지 제대로 된 21선을 그 상향 돌파하는 반등이 나와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기간은 좀 단기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는 좀 짧게 대응을 제가 잡아드리겠는데요. 기술적으로 한번 보시고 제가 가격적으로는 대응 전략을 일단은 오늘 종가 부분 오늘 좀 1.45% 정도에서 마이너스 움직이 보여주고 있는데 가격적으로는 오늘 종가에 포트에 한번 편입을 해보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최근에 확인을 했던 저점으로 하겠습니다. 2,91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좀 추세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꼭 지켜주시고요. 목표가는 3,500원. 단기적으로도 좀 슈팅이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목표가 3,500원으로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코콤 목표가 3,500원, 손절가 2,910원을 잡아주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계속해서 포트 점검하겠습니다. 네, 현금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3분의 1이 현금으로 채워져 있고요. 중국 원양자원 15%, 삼성 엔지니어링 20% 비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8.6% 수익, 그리고 중국 원양자원도 4.1% 수익으로 한 6, 7% 정도 전체 포트 수익률을 내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들에 대한 AS를 이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부터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121선을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그쪽 부분의 기술적인 흐름이 와 있는데 1차적으로는 아무래도 저점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한 터라 121선 부분에서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서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 들어서 건설주가 좀 크게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1차 저항대가 121선 부근인 9만원, 제가 목표가로도 제시를 해드린 부분이었지만은 이 부분을 좀 돌파를 하게 된다면 2차 목표가는 제가 10만원을 넘어서는 11만원 2차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 목표가를 높게 보는 만큼 이 종목은 홀딩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홀딩 의견 드려서 지금도 수익이 나고는 있지만 추가적으로도 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간에서 매도 사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원양자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요, 지난주에 제가 나와가지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중국 그 경제 지표가 호조세를 보임에 따라서 경기 민감주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 이런 부분도 좋겠지만은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주에도 관심을 가져보시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중국 원양자원은 수급상으로도 타 그 중국주에 비해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었는데 투신권에서도 매수 유입이 계속적으로 좀 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탄력이 좀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현 구간에서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한번 차트를 보시면은요, 2,500원을 지지를 하고 주가가 턴 해가지고 올라오는 모습인데 중국 상해 종합지수도 지금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도 이 종목도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여력도 좀 충분하지만 제가 목표가는요 조금 수정을 해서 하향 조정을 할게요. 3,600원으로 하향 조정을 해서 그 부분에서는 우리 투자자분들 익절하셔가지고 좀 수익을 챙기시기를 바라겠고, 저는 좀 더 탄력적인 종목으로 수익 많이 내드릴 수 있게끔 포트를 구성을 해서 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에 대한 의견까지 드렸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께 말씀드린 종목이 있으니까요. 새로운 바뀐 포트를 공개하면서 전문가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내 일장 1부 마치고요. 잠시 후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